저녁 6시 30분. 연두는 마감을 직원에게 맡기고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로 달려와야만 했다.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연두는 주스를 앞에 두고 카페에 앉아 있었다. 대충 시간만 보내고 갈 생각이었다. 보기 싫은 선을 억지로 보러 나온 자리였다. 그런데 상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참을 늦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 창밖을 바라보던 연두가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약속 시간에서 20분이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차가 밀리나 보다. 5분만 더 기다려보자.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나? 5분 안에 안 오면 가지 뭐. 이왕 시킨 거 돈 아까우니까 음료는 다 먹고 가자. 그렇게 20분을 넘게 기다렸다. 상대도 어지간히 선을 보기 싫었던 모양이다. 퇴짜를 놓으려면 안 나올 거라고 문자라도 보내주던가. 그럼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며 적당히 시간이나 때울 텐데. 이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어쨌든 이 시간까지 아무 말 없이 오지 않는 걸 보면 오늘의 선은 파투가 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았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냐. 엄마는 그 꼴 못 본다. 손주 자랑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죽겠다. 이런 엄마의 잔소리에 반박하며 더는 이런 쓸데없는 일에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해야지. 뭐 어쨌든 바람 맞은 건 확실하니까. 연두는 남은 오렌지 주스를 잔째로 들이켰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상큼하게 물들였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된 거지.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한 덕분에 연두는 비록 제대로 선을 보진 못했지만 엄마에게 나름의 효도는 했다고 생각했다. 그럼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두가 핸드백을 챙겨 일어서려던 찰나였다. 어딜 가시려고? 너? 그녀의 곁으로 빠르게 다가온 누군가가 다시 연두를 자리에 앉혔다. 그러곤 연두의 맞은편 자리로 가 털썩 주저앉았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아직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된 연두가 멍한 표정으로 세윤을 보았다. 후. 짙은 숨을 뱉어낸 세윤이 연두의 물잔을 가져가 벌컥벌컥 들이켰다. 뭘 하다 온 것인지 세윤의 호흡이 무척 거칠었다. 늦어서 급하게 뛰어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조급함이나 미안함이 세윤의 얼굴에선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세윤의 예 없는 행동에 연두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대체 이 무례한은 누굴까? 연두가 세윤의 외형을 세밀하게 살폈다. 숱이 많고 약간은 웨이브진 검은 머리가 살짝 헝클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게 남자를 묘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약간 반항적인 이미지랄까.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 흠이라면 입술엔 안 상처였다. 정말 싸움이라도 하고 온 듯 입술이 터졌다가 피가 마른 상태였다. 거기에 더해 손등의 마디도 조금 까져 있었다. 연두의 엄마 정미주 여사의 취향은 절대 아니었다. 번듯한 직장에 집안 좋고 머리 좋은 엘리트 코스만 밟았을 것 같은 남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와는 정반대였다. 연두는 어지간히 이 남자도 선을 보기 싫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이런 몰골로 20분이나 늦게 마지못해 나온 거겠지. 파튼 숨을 내쉬는 세윤의 붉은 입술이 몹시 매혹적이었다. 피곤한 기색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그가 내릴간 시선으로 저를 관찰하고 있는 연두를 직시했다. 피식. 세윤이 싱거운 웃음을 흘렸다. 그의 연두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의 웃음이 자신을 가소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였다. 관상가도 아니고 남의 면상을 왜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나. 입가를 말아 올린 세윤이 그녀의 시선에 대해 비꼬듯 말했다. 단번에 연두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갑자기 나타나 다짜고짜 자신을 의자에 앉힌 것도 모자라 묻지도 않고 남의 물잔까지 사용했다. 그러고는 자신을 좀 유심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12조의 말을 내뱉었다. 이 상황에 가장 기분 나빠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저기요, 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연두가 치지 않고 그를 마주보며 눈을 부릅떴다. 그러곤 팔짱을 끼고 남자에게 따지듯 물으려 했다. 하지만 세윤이 그녀의 말을 끊고 비릿하게 입가를 끌어올리며 훅 치고 들어왔다. 이게 쓸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상품 고르듯 뚫어지게 그쪽을 쳐다보면 그쪽도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아닌가? 자신의 시선을 그렇게 느껴졌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두의 표정이 조금 유순해졌다.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그건 됐고? 그래서 좀 쓸만한 새끼라는 생각이 들긴 하나? 이번에도 연두의 말을 자르며 세윤이 거친 말을 툭 내뱉었다. 그러더니 그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세윤이 연두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쓱 후어내렸다. 갈색으로 물들인 윤기나는 풍성한 머리카락은 물결치며 어깨 아래까지 흘러내렸고 반듯한 이마와 오뚝한 콧대가 제법 고집스러워 보였다. 쌍꺼풀이 짙고 큰 눈동자는 겁이 많아 보이기도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의외의 반전미가 있었다. 한바탕 욕이라도 퍼부을 것처럼 앙다문 입술은 잘 익은 홍시를 떠올리게 했다. 뚜렷한 이목구비의 동안으로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 예쁘긴 했지만 그다지 세윤의 취향은 아니었다. 뭐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취향이 아니라고 거부하긴 했을 테지만 어쨌든 연두에 대한 세윤의 감상평은 그랬다. 사람을 대놓고 후어보면 기분이 어떤지 그가 직접 확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연두가 잘근 아래 입술을 깨무는 걸 보며 그가 입가를 끌어올려 웃었다. 기분이 나쁜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의 입가에 매달린 미소가 매혹적이긴 했다. 미쳤나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연두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엉뚱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저한테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네요. 이쯤에서 이상한 남자와의 대화를 끝내야 할 것 같았다. 할 말은 다 했다는 듯이 연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가 짧게 말했다. 앉아요. 반존대인데 연두에게는 남자의 말이 명령처럼 들렸다. 연두의 미간이 와락 구겨졌다.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싶었다. 잘생기면 다 이렇게 막무가내여도 되는 건가? 싫은데요. 선을 보러 왔으면 음료라도 마셔야 돌아가서 할 말이 있을 텐데. 이미 음료는 마셨어요. 그쪽이 20분이나 늦는 바람에 혼자 아주 편하게 잘 마셨죠? 연두가 3분의 1쯤 남은 음료를 가리켰다. 그의 세윤이 피식 웃으며 입술의 상처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상처가 쓰라렸던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 모습에 연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일부러 늦은 건 아닌가 보다. 저렇게 상처 입었는데 치료도 하지 않고 바로 온 것을 보면 나름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왜 다친 거예요? 연두는 세윤과 쓸데없는 신경전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자리에 다시 앉으며 연두가 단순히 궁금한 것을 물었다. 누가 시비를 좀 걸어서. 세윤이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정확한 이유는 말하기 싫은 모양이다. 그럼 더 캐물을 이유가 없었다. 오자마자 남이 마시던 물을 벌컥대며 들이켠 걸 보면 목이 어지간히 탔던 것 같다. 나랑 술이나 한잔 할래요? 음료보단 맥주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연두의 제안에 세윤의 한쪽 눈썹에 휘어 올라갔다. 나 술 좋지? 첫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그녀의 오지랖이 발동했다. 약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그의 상처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저렇게 그냥 두다가 2차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계속 입술과 손 등에 그녀의 시선이 갔다. 무작정 치료하러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이왕 선을 보러 나왔고 세윤도 적당히 시간은 보내려는 것 같아 맥주라도 마시자고 제안한 것이다. 다행히 그가 흔쾌히 응해주었다. 좀 의외이긴 했지만 어쨌든 소독하고 연고라고 발라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연두가 속으로 안도했다. 약국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니 맥주는 거기서 사면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가 술집은 아닌 것 같은데. 세윤이 눈앞에 약국 간판에서 시선을 내려 문을 열고 있는 연두를 보았다.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연 연두가 안쪽을 가리키며 그에게 말했다. 일단 그 상처부터 치료하죠. 맥주 마시다 덧났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그럴 리가? 소독하고 연고라도 바르자고요. 그냥 직업병이구나 생각해요. 그런 거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니까? 재촉하는 연두의 말에 세윤이 피식 웃었다. 이 상황이 너무 웃겨 그런 것이다. 맥주 한 잔 마시자고 여기까지 같이 온 자신도 그렇고 고작 입술 좀 터지고 손등 좀 까졌다고 치료 운운하는 연두도 웃겼다. 이 정도론 안 죽어요. 확신하지 말아요. 잘못하면 작은 상처로도 죽을 수 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연두가 말하자 그가 한쪽 인매를 끌어올렸다. 선상대의 직업이 약사인 줄은 몰랐다. 솔직히 세윤은 연두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은 윤비서를 통해 전해 들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제 앞에서도 할 말 다 하고 눈까지 마주치며 받아치는 걸 보고 성깔 좀 있다 싶었는데 이런 면도 있을 줄은 몰랐다. 겁을 확 주시네. 시간 끌지 말고 간단히 치료하죠. 맥주는 내가 살 테니까 말 좀 들어요. 뭐 그럽시다. 어차피 윤비서가 상처를 보면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주치의인 최 박사를 부르니 많이 난리를 칠 것이다. 미리 상처를 치료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 싶어 세윤이 연두의 약국 안으로 들어섰다. 핸드백을 내려놓고 연두가 안쪽으로 들어가 약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거기 앉아요. 대기석을 가리키며 연두가 말하자 세윤이 털썩 주저앉아 다가오는 그녀를 보았다. 연두가 바로 옆에 앉아 약상자를 열어 집게로 소독솜을 집었다. 그러곤 그것을 세윤의 입술로 가져가 톡톡 두드렸다. 따가울 거예요. 미리 말을 하든가. 이미 가져다 대놓고 뒷북이네. 입 움직이지 말아요. 그의 말에 살짝 민망해진 연두가 볼을 붉혔다. 그녀의 말대로 입을 닫은 세윤이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연두는 모르는 척 시선을 내려 그의 손등을 소독했다. 저도 모르게 가까이 들어 올리느라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것뿐인데 왜 자꾸 얼굴이 붉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연두는 얼굴의 열기를 느끼며 얼른 치료를 마쳤다. 기다려요. 편의점에서 간단히 맥주랑 안주거리 좀 사올 테니까. 약상자를 가져다 놓고 나온 연두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의 세윤이 약국 안을 휘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마시자고? 안쪽에 식탁이랑 의자 있어요. 약국에서 술이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럼 나가요. 근처에 치킨집도 있으니까. 가서 간단하게 먹죠 뭐. 듣고 보니 그의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연두가 핸드백을 챙겨 들며 말했다. 약국을 나서는 연두를 따라 세윤도 발걸음을 옮겼다. 조용한 곳은 없나? 참 까다로우시네요. 나랑 안 맞아? 그쪽도 그다지 내 취향은 아니야. 다행이네요. 오늘 이후로는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작별주로 좀 근사한 데서 마시는 건 어때요? 그게 어딘데요? 일단 탑시다. 어디든 술 마시기엔 이 동네보단 더 나을 것 같으니까.